10월 25일 출생하게 되면 계묘, 계해, 정해일주입니다. 자기에 출생하게 되면 경자시가 됩니다. 오늘 팔자는 사주 중에 관살임이 혼잡되어 있고 아주 태과합니다. 관살이 지나치게 많아서 살중신경이 됐어요. 종사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회곡에서 인성이 원령을 듣게 해서 해준 간목도 있고 해서 종사할 격은 되지 않겠습니다. 살중신경으로 태어나는 경우 대체적으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하고 또 집안도 빈천한 가문에서 태어나는 예가 많고요. 또 출생할 때에도 버림을 당해서 가족 간의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격적으로도 항상 초조 불안하고요. 또 피해망상적인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하면 극단적으로 사고를 치거나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요. 항상 질병이 떠나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게 됩니다. 흉액을 아주 달고 살게 되겠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일복이 많고 굳은 일도 도맡아 해야 되겠고 좋은 소리를 듣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의 경우에도 위험하거나 남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 중에서 근무하거나 죽도록 일해주고 봉급도 못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 하는 일마다 간제구설과 성사가 끊이지 않고 편한 날이 없어요. 남자의 경우 자성군과 처궁이 불미해 좋지 않죠. 관살이 혼잡이 되면. 남자의 경우 여기저기 씨를 뿌린다고 그래요. 불효자식을 두게 되거나 자식을 낳고부터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그래서 재산을 손실당하는 그런 때도 있고요. 아들보다는 딸을 많이 생산하게 되고 또 특별히 자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처 또한 악천을 만나거나 무능한 처를 만나서 항상 고민하게 되고 처로 인해서 손재 또 관제수도 있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혼 전까지는 잘 나가다가 결혼 후부터 처를 만나고부터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아주 정말 불리한 일이 많아지고 회사에서 자칫하면 명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죠. 이는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재성이 관달이 지나치게 많은데 재성이 도리어 재생사를 하기 때문에 더 불길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달이 많아서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재성이 관달을 더 힘을 날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자식이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처나 자식이 둘이 딱딱공일에다 자신을 아주 정말 홀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 경우는 특히 건강이 나빠져서 학업을 중퇴하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사고를 저질러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게 돼요. 관살이 태관 사주 팔자가 대체적으로 독립심이 약해요. 그리고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이 많아서 사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설령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중간에 실패해서 그만두거나 또 재물을 또 탐하다가 도리어 재물을 몽땅 잊어버리는 그런 화를 당하기도 하고요. 뜻밖의 일로 재물을 잃거나 또 병을 앓거나 해서 결국은 손실도 이어지고 허속도 특히 살중신경이 되면 차라리 종교에 의탁해서 살으면 매우 좋아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자 경우는 관살이 태가하면 아주 좋지 않은데 관성은 남편이 되죠. 그래서 평생으로 남편이 없게 됩니다. 남편한테 자칫하면 매를 맞게 되는 팔자가 되기도 하고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이 일찍 상부에서 과부가 되거나 관살 혼잡이라면 여러분 이 남자 저 남자를 상대할 수 있다는 뜻이 돼서 여러 번 결혼을 해서 천하게 살게 되는 그런 팔자가 좋지 않은 팔자가 됩니다. 남자에 대한 허무감을 아예 가져서 피해망상적인 히스테리가 있어서 아주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에 아주 매달려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원만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기 힘들고요.
결국 살중신경은 내 것 주고 배신당하는 거겠죠. 특히 여자 경우는 이게 억지로 결혼해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게 되거나 또 강간을 당하거나 성폭행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보다는 딸을 많이 낳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복한 여자이죠. 의지력도 약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먼저 유혹하는 사람이 임자가 돼요. 그냥 쉽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소실이 되거나 아니면 화르기에 진출해서 살게 되고, 가장 좋게 살게 된다는 것은 종교에 의지해서 정결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10월달에 정화는 해자축월의 정화는 매우 약하죠. 간목이 있으면 경금으로 쪼개야 하기 때문에 간목과 경금은 서로 쓰임을 주는 좋은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간목을 쓰는데 경금이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경금이 있으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했어요. 그리고 정화는 해자축월에 생하면 적정술에 여유정모라 해서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수가 많다 해도 간목이 하나만 있으면 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살인상생으로 해서 화살할 수 있기 때문에 병중에 약을 얻는 좋은 팔자가 됩니다. 고세에 이를 동정유가 불의 수다금다 가칭 상격이라 갑경량도 과거불명이라고 했습니다. 정화가 간목을 보면 비록 물이 많고 금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간목이 있으면 살을 인화해서 살인상생적으로 상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간목을 벽화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목, 경금이 있으면 과감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경금도 없고 간목도 없다면 목과 동명을 말할 수 없죠. 결코 정화의 불길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팔자를 살펴보면 천지사방의 관살이 아주 많아요. 마치 눈보라에 불빛을 볼 수 없는 나무가 같아요. 지지의 해묘 합곡으로 목이 장생으로 있다 했지만 물속에 들어있는 순목입니다. 그래서 불길을 이어가기가 매우 어렵고 생일을 말할 수 없죠.适当한 실을 얻지 못하면 비요 극빈이라고 했어요. 요절하지 않으면 빈자는 팔자가 될 수 있으니 아주 유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